자, 예제 2.41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예제 2.41은 다항함수 fx가 a0 더하기 a1x 더하기 an 곱하기 x n승꼴로 주어진 그런 다항함수입니다. 얘를 아까 앞에서 했던 테일러 그 전개식의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f0일 때 함수값 a0고요. 여기서는 f1개 함수 0의 함수 값은 그 f1이 되겠죠. 미분 치면 얘 사라지고요. 이쪽 텀에 2x제곱 a2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2x 곱하기 a2 나올 텐데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이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a1이 남고 1팩토리얼 a1으로 우리가 같은 값이니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f2계함수 값에서 f0에서의 2계함수 값은 2팩토리얼 a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해서 그 fx의 0을 중심으로 하는 n차 테일러 방식을 이렇게 아래같이 구할 수 있거든요. 자, 딱 봤더니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위에서 계산됐던 이 값들을 또 넣어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자, 놀랍게도 처음에 주어진 fx랑 똑같아집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주어졌던 이 fx랑 여기서 테일러 그 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n차 테일러 방식을 계산해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진다. 다항함수는 하는 것이고요. 예. 이때는 본래 함수랑 같아지겠죠. 근데 뭐 이상한 함수의 경우에는 테일러 곱수가 수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함수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예를 들어 놨는데 그냥 여러분 이런 게 있다 하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 테일러 곱수 또는 테일러 전개식이 본래의 함수 f랑 같아지는지 하는 물음을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얘가 테일러 이제 정리에 의하면 어떤 점 x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 나머지 양 Rnx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fx와 그 테일러 곱수 값이 같아질 필요증분 조건이다 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양 앞에서 얘기했던 그 x를 중심으로 하는 나머지 리메인더 항 Rnx가 0으로 수렴해야 돼요.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러면 조진 fx랑 이 테일러 전개식이 같아진다는 것이고요. 예제 2.41을 보시면요. 조진 fx가 2x승으로 조진 이런 함수로 가정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2의 x승은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2의 x 한 번 미분해도 2x가 되고요. 2x승이 되고 두 번 미분해도 2x승, n번 미분해도 2x승이 됩니다. 이에 대한 그런 0에 대한 함수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다 1이 되겠죠. 자, fx의 0을 중심으로 하는 n차 테일러 방식을 이제 그 계산해보면 당함수 계산해보면 아까 pnx가 아까 앞에서 정의됐던 그 폼을 이렇게 적용해서 구할 거예요. 이 폼. 자, 사실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n차 항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f0 더하기 f1 팩토리얼 f1개 함수 0의 값 x 빼기 x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1 더하기 1 팩토리얼 1x 더하기 2 팩토리얼 1 곱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요. 자, 나머지 항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면 Rnx를 x와 0 사이에 여기서는 0을 고려하는 것이죠. x0를 x와 0 사이 어떤 점 z에 대해서 우리가 Rnx는 이렇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2의 z승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으로 이렇게 값이 같아진다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관찰을 또 한 가지 할 텐데 우리가 2의 z승의 절대값은 2의 절대값 z승보다 작거나 같고 또 이 녀석은 2의 절대값 x승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뒤에서 이제 보일 텐데. 자, 그러면 그리고 실수 x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여기 있는 요 텀이 0이 되거든요. 그 각 실수 x가 이제 고정되어지면 n이 무한대로 가면 n 팩토리얼은 무한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 x의 n 플러스 1승이 지수의 분자에 있지만 결국 이제 그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z승은 어떤 고정된 값이니까 Rnx가 0으로 수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예, 2의 x승이라고 이렇게 그 2의 x승 꼴의 함수는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n 팩토리얼 1 곱하기 x n승 꼴의 일반항을 이렇게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전개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정교한 그런 모습으로 이 x승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0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테일러 곱수, 매크로링 곱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왜 성립하는지 좀 뒤에서 보시면요. 자, 아까 좀 전에 봤죠? 나머지 항 RNX는 X와 0 사이 어떤 점 Z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랬어요. 이게 테일러 정리 내용이니까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하는 것인데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오른쪽에 적었습니다. 자, X하고 Z의 그 부호를 이제 위치 관계를 두고서 이제 부호를 볼 건데 그 Z가 X하고 0 사이의 그런 값이잖아요. 0이 X, 이게 X0니까. 자, 그래서 0보다 작은 경우에 이렇게 Z는 X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 테고요. 만약에 0과 X 사이에 있는 그런 Z 값이 0보다 큰 케이스라면 그 Z는 0보다 크고 X보다 작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둘 다 0보다 절대값 Z는 0보다 크고요. 절대값 X보다 작은 그런 게 이제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하단에 이게 성립하게 되면 그 2의 Z승은 0보다 컸잖아요. 그죠? 이게 거듭제곱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겉에다가 절대값 씌운 녀석은 당연히 2의 Z승하고 같아져요. 2의 Z승이 양수니까. 그런데 여기 2의 Z승의 절대값하고 2의 그냥 절대값 Z승은 2의 절대값 Z승이 더 커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 보시면 Z가 0보다 크면 Z가 0보다 큰 것 같으면 얘는 같아지겠죠, 두 개는. 그죠? 그런데 Z가 0보다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2의 마이너스 1승의 절대값하고 얘는 2의 절대값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2의 1승이 되죠. 따라서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2가 되니까 얘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성립하게 이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퀄리티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립했고요. 자, X와 N은 이제 서로 독립인 그런 관계,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인다. 즉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N의 변수 N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그 항들만 이제 우리가 고려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한다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이제 이용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X승은 X하고 Z 사이가 0보다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하면 이게 또 이렇게 2x승하고 2의 z승에 대해서 똑같이 이게 이 부등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앞에다 이제 똑같은 값을 곱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런 형태로 쓴 거고요. 2의 z승은 또 2의 절대값 x승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양단에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 리미트 값을 계산해 보면 이 텀이 0으로 가거든요. 앞에 있는 그 개수 텀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값도 0으로 수렴하겠죠. 자, 이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사이에 있는 값도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개수가 다 0으로 갔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요게 요거죠, 요게 이게 RNX인데 그게 0으로 수렴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그런 왜 0이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을 잠깐 뒤에서 살펴보시면 자, 직관적으로 보시면 관찰을 해보면 X와 N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X의 n 플러스 1승은 절대값 X를 n 플러스 1번 이렇게 풀어서 곱한 거랑 이제 똑같은 값이 되는데 밑에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은 1, 2, 3, n 플러스 1의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n이 무한히 커지면 어떻습니까? 자, x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n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하나씩 이렇게 매핑되는 그런 식의 모습일 텐데, 자, 이 마지막 텀을 관찰해 보시면 x와 n이 서로 독립인 관계예요. n이 무한정 커지면 x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항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폼이지만 결국에는 이 굉장히 맨 오른쪽에 있는 그런 값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전체를 곱한 값을 따지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게 0으로 수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얘를 증명하는 이제 뭐 증명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고급 수학 가시면 몇 급수를 따로 배우게 되거든요. 몇 급수의 수렴 발산 그런 그 판정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비판정법이라는 걸 또 배우게 돼요. 그러면 얘가 그때 이제 어떻게 수렴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뭐 직관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이게 어떻게 왜 성립하는지 일단 증명을 이제 적었거든요. 자, 리미트 그러니까 am분의 am 플러스 1을 이런 b의 값을 먼저 생각을 이제 해보면, 얘가 이 주어진 그런 식이 an을 이렇게 뒀기 때문에 an 자리에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am 플러스 1 자리에 이렇게 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당히 지울 거는 지우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n 플러스 2분의 x라는 꼴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자, 이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각각 현재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수렴하는데, n이 무한대가 아닌 상태에 대해서는 적당히 큰 r에 대해서 얘가 a1분의 a2는 r보다 작거나왔고 a2분의 a3는 r보다 작거나왔고 자,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하는 어떤 모습으로 부등식의 형태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얘를 변변을 다 이제 곱해 보면, 자,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그다음에 am 빼기 2분의 am 플러스 1, am 빼기 1 곱해보면 얘가 약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a3, 그다음에 am 빼기 1, am 빼기 1 약분되고, a1분의 an 꼴이 왼쪽에 나타나고요. 오른쪽은 r의 m 빼기 1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r이 1보다 작은 그런 그 어떤 값이에요. 얘가 이제 여기 비판정법에 의해서 계산되어졌던 이 am분의 am 플러스 1의 b의 값이 적당히 r보다 작은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an을 이제 남겨두고 나머지 a1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정리해보면, an은 a1 곱하기 r의 m 빼기 1승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고, 리미트 an을 계산을 해보면 양단에 리미트 n이 번들어갈 때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r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번들어갈 때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an이 요거였고 그게 0으로 수렴하는 걸 이제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으로 수렴하니까 아까 좀 전에 샌드위치 정리를 가지고 이 나머지 rn의